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LG전자입니다. 주가는 1년 반 동안 조정을 받았고 정확히 반토막이 났습니다. 6만원 중반까지 내려왔다가 최근에 반등의 성공 7만원 중반까지 올라오고 있는 현재 구간인데, 자, 앞으로도 지금의 반등세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지 분석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보유자분들 대응이 중요해졌죠. 목표가 설정부터 물려 계신 분들 대응 방법, 그리고 신규 진입 관점까지 다양한 투자 전략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입니다. 한 달 기준으로 개인이 샀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팔았습니다. 특히나 기관이 많이 팔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까지도 스탠스에 큰 변화는 포착이 되고 있지 않아서 거의 비슷한 스탠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반등 흐름은 개인이 좀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어서 신용 잔고율 보시겠습니다. 0.56% 거의 변동 없는 상황입니다. 안정적으로 잘 유지가 되고 있고, 이어서 공매도 보시겠습니다. 자, 얼마 전까지는 사실 굉장히 높았거든요. 10%대 30도 넘나 들었었고요. 자, 하지만 최근에 그래도 한 자릿수 내려오면서 거의 안정을 좀 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런 점은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고, 다만 이제 얼마 전까지 공매도 비율이 높았던 거와 좀 비교해 봐도 대차 잔고가 크게 그렇게 오르진 않았었거든요. 거의 횡보하는 느낌인데,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죠. 하루 안에 매도 상환을 반복하는 이런 경우가 있겠고, 아니면 공매도 물량 대부분이 기존에 빌렸던 이 기존 잔고에서 발생이 됐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우리가 크게 우려할 건 없어 보이는 상황이다 라고 정리하겠고요. 자, 이어서 동사 재무제표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매출부터 보시겠습니다. 58조, 73조, 83조까지 올랐고요. 이후에는 재작년에 한번 눌렸다가 올라가죠. 82조에서 87조. 올해는 이제 90조 돌파하면서 내년 후년도 꾸준하게 상승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영업이익 보겠습니다. 3조 9천에서 4조까지 괜찮았지만 이후에 3조 중반대에서 4개년도 유지가 되는 모습입니다. 조금씩 떨어지고 있지만 거의 횡보 느낌이고요. 어쨌든 큰 변동이 없는 만큼 좀 아쉬운 모습에서 이제 내년부터는 좀 반등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3조 8천, 4조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내년부터 영업이익은 좀 기대가 되고 있고, 자, 당기순이익은 그래도 전년 대비해서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전망도 괜찮고요. 자, 그럼 이어서 분기별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만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분기 보시게 되면 1조 3천에서 1조 2천 거의 횡보 느낌의 하락. 자, 2분기도 마찬가지죠. 1조 1천에서 9천으로 살짝 눌리는 모습입니다. 다만 이제 전년 대비 올라가는 구간은 하반기 되겠습니다. 7천에서 8천. 자, 3분기고요. 4분기는 1000에서 2000대로 어쨌든 전년 대비해서는 확실히 좀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다만 분기별로 봤을 때는 전분기 대비해서 꾸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아무래도 상반기가 LG전자는 좀 뚜렷하죠. 성수기가 상반기, 비수기가 하반기,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부채 비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0에서 최근에 100 중반대까지 내려왔고요. 향후에도 계속해서 내려갈 것으로 보여지면서 재무 건전성도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 크게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자, ROE 보겠습니다. 과거에 10대에서 괜찮았는데 향후에 이제 계속해서 떨어지면서 6, 3, 1까지 내려왔다가 올해 반등 성공, 5, 내년부터는 7 정도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개선은 되고 있지만 아직 수익성이 그렇게 좋은 상황까지는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EPS도 순위과 같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작년에 저점 잡고 올해부터 큰 반등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망 괜찮고. 자, 이제 배당금 보시겠습니다. 배당금은 올해 1254원 예상치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전년 대비 소폭 올라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만일 이대로 배당을 하게 된다면 현재 주가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배당 수익률은 약 1.67%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배당도 좀 소소하게 챙겨가는 부분이 있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현재 PER 10.99배, PBR은 0.61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 상황은요, 지금은 이제 제가치 받고 있는 구간, 적정 주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적 대비 주가의 레벨은 정상이다, 제가치 받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비싸지도 싸지도 않은 구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주가가 많이 내려왔다고 해서 저평가가 아니라 지금 실적이 아직은 좀 전년 대비 눌리고 있고, 최근에 관세라든지 이런 좀 불확실성 관련 이슈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반영했을 때는 적정 주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악재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관세 우려로 수요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TV 부문은 산업 내 경쟁이 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LCD 패널에 대한 원가 통제도 같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LG 마그나는 전기차 수요 둔화로 실적 전망이 악화가 됐고요. 지분법 대상인 LG 디스플레이의 이익 변동성도 고질적인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또 악재가 있는 게 OLED TV 명가로 꼽히던 LG전자의 위상이 같이 흔들리고 있는 최근의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OLED TV 사업을 다시 시작한 삼성전자가 올해 초 라인업 확장에 나서면서 가파르게 추격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LG전자는 스마트 TV 플랫폼
웹 OS 등 이런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강화를 하면서 입지를 다지겠다는 회사의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단기 촉매, 그러니까 주가를 상승시킬 만한 이런 재료들이 부재한 상황이지만 수익성 우려가 집중된 사업 부문의 회복과 더불어서 신설 ES본부의, 그러니까 에너지본부의 서프라이즈 수주라든지 뭐 실적 이런 것들이 수반이 된다면 낮은 밸류에이션이 좀 부각이 될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저평가로 다시 한번 또 우리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지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일단은 필요해 보이고 이번에 또 이재명 정부가 들어오면서 정책 방향에 따라서 향후에 뭐 냉각 솔루션, ASIC 뭐 설계 역량이라든지 양자컴 이런 것들이 또 부각을 받을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향후에 기대해 볼 만한 좀 잠재 모멘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동사가 AI용 데이터 센터 구축의 핵심이 되는 액체 냉각 장치뿐만 아니라 냉난방 공조와 전장 사업을 앞세워서 B2B, 그러니까 기업 간 사업에 사업 공략에 좀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기업과 소비자 간 이런 B2C 사업을 기존에는 중점적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중국산 저가 공세와 더불어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까 이 무게축을 차차 B2C에서 B2B로 옮겨간다는 이런 말이고요. 자, 뭐 LG전자의 이 같은 사업 전략이 실적 측면에서도 실제로 가시화하고 있다는 점 좋아 보입니다. 회사 내 B2B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전장 솔루션과 에코솔루션 사업본부의 올해 합산 매출은 역대 최초로 2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사업 체질 개선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시장에서 기업 가치를 재평가받는 이런 리레이팅의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슈입니다. 하반기에도 우리가 기대가 되는 게 바로 인도 IPO 관련 모멘텀이죠. 그래서 이제 부각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LG전자는 지난해 12월 거래위원회에 상장 예비심사 서류를 제출하고 지난 3월 당국의 예비 승인을 받았죠. 그래서 상장 절차는 예비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마무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반기에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모멘텀이다. 인도 IPO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이슈는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서 지금 호재와 악재가 공존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그래도 지금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증시에 이런 뭐 엄청난 상승이 지금 나오고 있죠. 거기에 따라서 좀 상승하고 있는 게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지금 뭐 사실 뭐 실적이 엄청나게 뛰어서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투자 전략 설명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규 진입 관점에서는 반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주가는 많이 내려와서 싸 보이긴 합니다만 앞으로 좀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약간은 좀 아쉽지 않나. 그러니까 향후에 개선은 될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 뭐 아쉬울 건 없어요. LG전자도 올라갈 일만 남긴 했는데 상승 탄력 면에서는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모멘텀 이런 관련된 모멘텀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기엔 좀 아쉬운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탄력적인 종목을 개인적으로 신규로는 보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증시가 또 괜찮은 상황에서는 오히려 탄력적으로 올라갈 만한 기간 대비 수익성이 좋은 종목을 오히려 신규로 갈 것 같아요. LG전자보다는. 그래서 LG전자도 나쁠 건 없지만 그런 측면에서 반대 의견을 드린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럼 이어서 보유자분들 대응 전략입니다. 먼저 목표가부터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목표가 9만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일단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하반기에 조금 더 관련된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것들 아까 설명드린 거 나와주게 된다면 충분히 또 상향 가능성도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일단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고요. 뭐 보유하실 분들은 계속해서 보유해 나가셔도 지금은 충분히 괜찮은 상황입니다. 나쁠 거 전혀 없어요. 자, 그리고 뭐 크게 여러분들이 좀 수익을 더 노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뭐 지금 손실 구간이 아니시라면 당연히 종목 교체도 괜찮겠죠. 이렇게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위에서 물려 계신 분들의 대응 전략입니다. 자, 먼저 제가 라인을 하나만 더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만원 라인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상적인 구간 9만원 목표 주가 밑으로 빼는 걸 목표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만원 밑으로 맞추시되 가능하면 최대한 내려주시고 보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만 여러분들 과거에 주가 자체가 지금 뭐 20만원 근처까지도 형성이 되었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과거에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이 계신다면 여기까지 못 빼는 분들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최소 12만원 밑에는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시면 더 빼시면 좋겠죠. 그래서 일단은 요거는 기본값으로 디폴트 값은 12만원 밑으로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 꼭 맞춰주시고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만 앞으로 전망이 괜찮은 만큼 차차 올라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만큼 최대한 빨리 물타주시는 게 좋겠죠. 주가가 향후에 더 올라가기 전에 쌀 때 여러분들이 타야지 가장 같은 돈을 주고도 더 효율적으로 탈 수 있기 때문에 질체하지 마시고 최대한 빨리
타는 것을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미 9만원 밑에 평단위 위치가 되신 분들 있죠? 요 밑에 평단위 위치가 되신 분들은 굳이 물 탈 필요 없어요. 계속해서 보유만 해 나가셔도 충분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어차피 물 타봐야 효율적으로 여러분들 관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비중만 늘어나지 평단은 얼마 안 내려옵니다. 그래서 비효율 구간이기 때문에 그냥 보유만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전략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